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3일 날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가 끝난 이후에 여당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앞으로의 전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예상하는 데 여권의 반응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판단의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별반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기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당과 행정부의 반응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이해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한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야당 대표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참석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종류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는 박강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초동 집회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한국당의 폭력 집회는 군중동원 집회였다. 다시 이야기하면 친여 집회는 옳고 광화문 집회란 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 지도부와 김한정 위원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개신교의 전광훈 목사를 내랑 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행정부의 두 번째 수장에 해당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9월 4일 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수십 명이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과 문화재 훼손도 있었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8월 28일 날 서초동 검찰청 앞에 있었던 집회에 대해서는 뜨거운 민심의 표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8일 날 조국 수호, 조국 사수, 그런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 반응을 모두 종합해서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에 대한 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그 많은 인파가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많은 인파의 수에 비례하면 거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마친 것만 하더라도 참여한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될 정도로 대단히 성숙된 시민의식을 표출한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갈등을 갖고 내란 선동죄로 몰아붙이는 것은 현재 집권층이 현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응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통령이든 여권이든 야당이든 간에 반응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선 여권과 청와대는 무관심, 무시,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권의 반응을 미뤄보면 앞으로 여권이 취하게 될, 다시 이야기하면 집권 세력이 취하게 될 선택을 충분하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국 사태는 없다. 조국 사태는 없다.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대하는 조국의 처인 정경심의 행동을 미뤄보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할 수 있는, 조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충분히 대통령 이하 모든 여권 세력들이 지지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밀어줄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검찰 수사를 정경심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되 그것도 아주 최소한의 책임으로 아마 미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조국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방화벽을 확실히 하게 해서 조국은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검찰개혁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대북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집권청은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 정도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가 냉정하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간에 그들은 우리에게 표를 던질 사람이 아니다. 가장 지금 집권 세력들의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다가 아니고 표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모아지니까요. 어떤 선의를 베풀더라도 자기 편이 돼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무관심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보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조국 사태는 문재인 사태로 확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국 사태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사태로 결국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를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상황, 가래를 가지고도 트랙터를 동원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확산되고 확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조국 사태라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문재인 사태로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어떤 정파적 이득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조국 사태에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건은 광화문에 모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단순히 조국 사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란 점을 아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 때문에 모인 사람이 아니란 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경제 실정, 인사 실패, 대북 굴종, 국민 편가르기, 탈원전 이런 많은 종류의 상식으로 보통 사람의 양식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참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인데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큰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집권 세력이 실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판단을 잘 내려야 되죠. 여건이 현재 갖고 있는 태도는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떠들어봤자 어떻게 하겠나? 권력을 우리가 쥐고 있는데 라는 쿠션 믿음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성공할지 아니면 그런 믿음 때문에 큰 파열음, 그 믿음이 그냥 추락하는 그런 파열음으로 발전돼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대형 참사를 경험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월 3일 날 광화문 시위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그 모임을 통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해낼 수 있구나, 또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대다수구나라는 것을 확정하고 돌아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번 광화문 집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징후가 나타날 때 그 징후를 잘 판단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